오랜 세월 동안 백화점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문과 시계, 1층 화장실인데요. 창문과 시계는 고객들이 쇼핑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백화점의 전략이었고, 또 볼일이 급해서 백화점에 방문한 사람도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1층에는 화장실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금싸라기 매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백화점의 전략이었는데요. 최근 불황을 겪으면서 이 백화점의 금기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쇼핑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홈쇼핑은 새벽 2, 3시에는 꼭 재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황으로 인해서 최근 홈쇼핑도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쇼핑 호스트들이 밤샘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생방송을 하고요. 또 세제나 휴지 같은 저렴한 생필품의 편성을 늘려서 조금씩 매출을 늘려나가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매출을 잡기 위해서 반값 할인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불문율을 깨고 무한 변신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좀처럼 유통주들 역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요. 하반기에도 소비자들의 지갑은 꽁꽁 닫힌 채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투자자들은 언제쯤 유통주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 타파에서는 하반기 유통주의 업황과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통업계를 현장을 다녀보셨을 텐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백화점 업계가 40일간의 그 세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 또 모 백화점은 그람으로 옷을 파는 그 마케팅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8년 외환위기 이후나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됐던 2003년 4년 시점에도 또 리만 때도 이러한 행태는 없었습니다. 과거 그 경영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 경기 위기 상황과 비교해서 백화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물건을 파는 쪽의 유통업 쪽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더 냉각이 돼 있나 보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경쟁이 훨씬 더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의 그 소비 여건이 예전보다는 매우 그 약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호황기를 생각을 해보면 2010년, 11년 상반기까지 소위 말하는 임금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리만 이후에 부동산, 주식 시장의 회복이 자산 효과를 주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말하자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유럽으로부터 비롯된 그 불안한 심리, 그것이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최근에 자산 시장에 그 부진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 측면에서 심리적 부담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목에 차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시절에 가계부채가 대략 한 300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신용카드 버블 붕괴가 있었던 2000년대 초중반 4,500조 수준에 있었던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빌린 사실상 가계대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000조, 우리나라 GDP에 맞먹는 규모에 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매크로 움직임, 특히 금리 움직임, 기업들 실적 움직임 이런 것들에 가계 소비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유통업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뭐 상반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좀 실적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꾸라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일단 기대치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추세가 1분기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어닝 시즌이 지나고 나면 멀티플은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많이 부직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주가가 멀티플에 의해서 싸다 비싸다를 평가하게 되니까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그것이 살 수 있는 기회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백화점이나 홈쇼핑, 뭐 대형마트 이쪽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이 좋을 때 대형마트가 좀 안 좋은 이런 조금 그 차별화된 움직임이었잖아요. 네. 경기에 따라서 업태의 명암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본 그 경기 소비 부진은 예. 모든 업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택 소비재 중심인 백화점의 경우에 지난해 기존점 성장세가 10%를 넘나드는 아주 높은 성장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주 낮은 한 자리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백화점사들이 경상비용, 판관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매출 증가세로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가 부진하면은 대형마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거 조금 나은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총선 또 연말의 대선과 엮이면서 그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 뭐 상생, 중소기업 상생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슈화 되면서 네. 사실 대형마트의 경우 그 경기 부진에 따른 반사적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홈쇼핑 역시 경기 움직임에서는 안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 구조 특성상 수입에서 상당히 고마진 그 상품 부분인 보험의 네. 규제라든지 예. 또는 그 사업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큰 비용 요인인 송출 수수료 예. 급등 뭐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다 마트다 뭐 TV 홈쇼핑이다 뭐 어느 업태를 뭐 구별할 필요도 없이 모든 업태가 기대보다는 부진한 양상을 상반기 내내 보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지금 소비가 줄어든 면과 더불어서 정부의 규제까지 지금 심화가 되면서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할인점 의무 휴일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홈쇼핑의 보험 판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일주 매출 중 일요일의 비중이 약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 달에 2주, 두 번의 일요일을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월간 한 7%에서 8% 정도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술적인 얘기고요. 예.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는 일요일 쇼핑을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로 이렇게 옮겨서 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틀 강제 휴무에 따른 할인점들의 매출 손실이 적어도 5% 이상, 6%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홈쇼핑의 경우 보험에 대한 그 규제,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보험이 여전히 홈쇼핑들의 그 수익성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예. 그 자세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정컨대는 아직까지도 보험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약 25% 전후에 달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 수수료 매출 감소는 당연히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정점을 그래도 좀 찍었다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그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상당히 그 장애물로 거꾸로 말하면 더 이상의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말 대선이 남아 있고요. 여야 모두 그 상생이라고 하는 그 기치 하에 대기업들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추세가 아직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말을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경우 현재 강제 휴무 2일을 4일로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여당의 경우는 신규 출점에 대해서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의 신규 출점을 향후 5년간 제한하자라고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야 모두 규제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를 더 후퇴시키는 정책의 실패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더 진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업계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래도 유통업계가 올해 상반기 들어서 약간 M&A 시장에 나오는 등 몸집 불리게 나서고 있잖아요. 이런 M&A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의 경우에 가장 좋은 그 M&A 시점은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최근이겠네요. 예, 아무래도 매물의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아주 호호 조건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최근에 정부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신규 출점을 우회하는, 신규 출점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M&A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규제를 회피하고 가장 좋은 가격에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M&A가 적극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통업계 날씨가 좀 맑아질까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조금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그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그 우려, 해소, 기대감도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낮은 베이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2분기 추세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기저 효과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통업이 전년 동기 대비 50% 좋아진다 해도 다른 업종이 60% 좋아진다라면 상대적으로 유통업종의 매력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그 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익의 회복 속도가 유통업종보다는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저 효과라고 하는 부분만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 전체보다도 이익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면 금년 이미 1년 이상 유통업종이 그 코스피보다는 그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의견은
1년 이상 졌지만 하반기에도 시장을 이기는 업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금년 하반기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유통 소비 업종의 특성은 후행성이 짙다라는 겁니다. 그 전방 산업이 결과적으로는 수출 산업들로 볼 수가 있고요. 수출 산업의 실적 개선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내수 소비 시장의 긍정적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전방 산업인 수출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구간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차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업이 이제 개선세로 돌아간다면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십니까? 지금 당장에서 본다라면 예.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 작년의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금년에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 하는 기대를 업종 전체적으로는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회사가 잘 팔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못 팔더라도 적게 팔더라도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찌 보면 현재는 유통업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판관비 구조가 가장 타이트한 현대백화점이 상대적으로는 주가 측면에서 견딜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비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도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낮다라면 그것은 매출이 성장할 때 레버리지 역시 남들보다는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익의 회복 속도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 심리의 악화 그리고 정부의 규제, 2분기 실적 전망 부진까지 유통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도 10% 이상 유통주는 더욱더 하락을 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달 들어서도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싸도 살 게 없는 유통주가 아니라 비싸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유통주가 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순영의 쇼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